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TV 뭉치 양승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창구입니다. 아, 우리 사모님 또 오랜만에 진짜 간만에 오신 것 같아요. 예, 오랜만에 뵙네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날씨도 지금 많이 선선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부님 또 강의를 종종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강의를 좀 또 오래 업력도 있으신데 최근에 어때요? 또 강의를 해보시면서 또 강의 들으신 분들 니즈라든지 이런 걸 또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으신데 요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좀 어떤 쪽에 좀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까? 예, 요즘 고객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데, 네, 예. 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어떤 뭐 변수를 봐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하실 때, 가장 지금 핵심적인 그런 이 변수는 미국 연준의 제닛 앨런의 입을 유심히 봐라. 그렇게 이제 답변을 드립니다. 뭐 전통적으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요즘 아주 모순적인 그런 이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게, 그렇죠. 채권의 가격도 오르고 있고 주식의 가격도 오르고 있는 게 상당 기간 지금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네, 예. 이런 뭐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오르고 있는 이런 모습에 변화의 조짐이 분명히 이제 불고 있는데, 네, 네. 그 변화의 그 큰 틀을 바꿀 이 사건이 바로 제넷 앨런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면서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추가적으로 또 오를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분명히 여러 가지 이제 돈들이 움직일 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채권과 주식이 동시에 오르는 거는 아주 오랜 기간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한쪽에서는 분명히 자금이 이탈을 해서 다른 한쪽으로 이동을 할 텐데, 그런 돈의 이동에 대비하는 거, 이게 이제 그 고객들의 많은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구나. 그렇죠. 금리 인상, 이런 뭐 자산 관리를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자산 시장에 몸담고 있는 우리 고객분들, 그리고 뗄 수가 없죠. 또 이런 부분들은 다 결국은 부동산과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돼서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머니 무브, 돈의 이동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지, 그런 부분들 관련돼서 강의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네. 미국이 왜 추가로 금리를 올리려고 할까요? 미국이요? 예.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예. 참 어려운 이야기죠. 미국이 몰라요. 네. 작년 12월 달에 제로포인트 기준금리에서 0.25%포인트로 금리를 올린 이후에, 뭐 3월, 6월 추가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그런 변수들에 의해서 미국이 금리를 동결해 왔다가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압박들이 커지고 있어서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금융시장의 가장 큰 화두인데요. 그러면은 왜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느냐?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뭐 잠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게 배웠던 수요와 공급의 시장 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야, 이 편은 정말 오랜만에 본다. 예. 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서 균형 가격이 만들어지고, 이 균형 가격의 상태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균형 가격이 깨지면서 이 균형 가격에 지금 변동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즉 미국에서 이 균형 가격을 결정짓는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면서 예, 예. 수요의 증가에 의하든 공급의 감소에 의하든 지금 P스타라고 하는 이런 균형 가격이 지금 미국이 지금 깨졌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깨졌느냐? 이 균형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균형 가격이 위로 올라가는 시장의 균형이 깨졌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런 시장의 균형이 수요 측 요인에 의해서 깨졌느냐, 뭐 공급 측 요인에 의해서 깨졌느냐, 라고 하는 거를 좀 더 이제 분해해서 한번 보면요. 이런 수요와 공급의 균형 가격이 깨지게 되면은 그런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이 반응을 하죠. 예, 예. 이 균형 가격이 깨지게 돼서 수요와 공급에 이 반응하는 그런 민감도, 가속도가 가격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어떨 때는 초과 수요가 발생이 되기도 하고 네. 또 어떨 때는 초과 공급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 미국은 경기가 아주 나쁜 상태로 상당 기간 지속이 되다가 네. 경기가 서서히 지금 좋아지는 초입 국면에 들어서면서 뭐 거기에는 그동안 미국이 금리를 0%까지 떨어뜨렸고 여기에 1차,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돈을 찍어서 풀면서 이제는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는, 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이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민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민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는 이 상황에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이 되는 거죠. 물론 그동안 이제 경기가 나쁜 시기에 그러니까 소비를 억누르고 있었던 그런 이 억눌렸던 수요들도 폭발이 되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이제 겹치게 되면서 지금 현재 미국은 초과 수요 상태가 됐고 수요가 즉 공급보다 많은 상태니까 가격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고 이런 이 초과 수요가 진행되는 초입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수요가 이 민감하게 가격에 먼저 앞서서 반응을 해서 이 초과 수요가 발생이 되면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공급업자들이 공급을 늘리기 시작을 하죠. 네. 근데 이 공급은 이 가격에 대해서 민감도는 수요에 비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급은 바로 늘리기가 힘든 게 공급을 늘리려고 하면은 사람을 추가적으로 더 고용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사람을 고용하는 것까지 이 맥시멈으로 했는데도 이 설비를 맥시멈으로 돌렸는데도 공급이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은 설비를 증설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즉 이 공급은 이 민감도는 떨어지지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즉 가속도가 붙게 되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이제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아직까지 미국이 지금 이 상태에 오지는 않았지만 약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미국은 초과 공급의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면서 경기가 상당히 과열이 되겠죠. 그러면은 상황이 됐을 때 미국은 이미 금리를 상당히 많이 올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왜 미국이 추가 금리를 올리려고 하느냐? 아직까지 경기가 아주 과열되고 아주 좋지는 않은데 왜 경기를 냉각시키면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느냐? 이거는 바로 이 수요와 공급의 이런 반응 경로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금리라고 하는 거는 경기에 이 짧게는 한 6개월 정도, 길게는 한 9개월 내지 1년 정도 이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이 미국이 금리를 올린 거는 지금 현재의 경제 지표를 보면은 아주 합리적으로 금리를 적절하게 잘 올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느냐 안 올리냐라고 하는 거는 약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후에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시구나. 예, 그리고 저희 청취자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사부님 강의는 강의안을 띄워놓고 얘기를 말씀해 주시니까 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동영상 파일로
그 시청하시면 또 효율적인 정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이런 이 경기의 순환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가격의 수요와 공급이 반응하는 그런 경로의 차이에 의해서 경기는 이 오르내리는 그런 사인파와 같은 이 순환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이 사인파와 같은 이 순환이 단기적으로는 약 한 30에서 40개월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경기가 오르내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을 야기시키는 주된 요인이 기업들이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설비를 일단 증설하지 않고 있는 설비에 사람을 추가적으로 갖다 붙이면서 재고를 늘리는 이런 거가 이 단기적인 30개월에서 40개월 정도의 경기 순환 파동이고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그 재고를 늘린다라고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묶이는 거거든요. 그 이 재고만큼 돈이 묶이는 거기 때문에, 돈이 묶이는 거는 결국은 돈의 값, 금리에 의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단기 순환 사이클이 우리가 금리를 오르내리는 이런 이 단기 사이클의 주요 변동 자산이 이런 금리에 의해서 오르내리고, 이거는 결국 이제 금융자산에서 주식과 채권에 오르내리는 주기가 약 한 30개월 내지 40개월 정도를 결과적으로 야기시키는 그런 요인일 거고요. 그리고 기업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훨씬 더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공급이 있는 사람과 있는 설비 가지고 늘리는 게 어려워지니까, 그러면은 설비를 증설을 하게 되는데, 설비를 증설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땅을 사야 되고,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 건물에다가 기계장치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 주기가 약 뭐 한 10년 내외 정도의 주기로, 이 주기는 결국은 우리가 자산 배분 관점에서 이 부동산의 가격을 오르내리게 하는 이런 요인으로 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거보다 아주 좀 더 길게 놓고 보면은 신기술, 그러니까 1929년도에 대공황이 발생되기 전에는 산업혁명에 의해서 기계화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컨베이어 벨트에 의해서 뭐 자동화되고, 우리가 전기를 적절하게 잘 다루면서 생산 설비, 생산에 전기를 접목시키면서 이런 신기술, 그 다음에 지금의 ICT, 무인 자동차, 뭐 사물 인터넷, 이와 같은 이런 신기술, 이런 거에 의해서 경기는 한 70년 내외 정도 아주 긴 그런 순환 사이클을 가지고 오르내리는 이 장기 사이클을 또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바로 전 세계의 그 기축통화하고 궤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축통화의 이동이 보통 뭐 한 70년, 길게는 한 100년 정도 내외 정도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 장기적인 그런 순환 파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이 충돌하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과 무인 자동차, 이런 기술 혁신에 의해서 새로운 파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걸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 얼잠 프로젝트,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그러면은 이 미국의 이 경기가 지금 분명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올렸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논의가 이렇게 이제 활발한 거는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그 요인들을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이제 살펴보면요, 미국의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이 분해를 한번 해보면요,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은 지금 현재 미국은 내수가 한 70% 정도 GDP 생산에서 약 뭐 이 수출이 한 3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좋으냐 나쁘냐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70%를 차지하는 내수 구매력이 지금 현재 좋으냐 나쁘냐라는 걸로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미국의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이 내수 구매력이 증가하고 있는 건데, 이 내수 구매력은 결국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그런 임금,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서
그 안정적인 그런 소득이 창출될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할 수 있고 수요가 증가를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내수 구매력을 전체를 T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내수 구매력, 이 소비력 T는 미국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2억 5천 명인데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자가 1억 5천 명이다. 그러면은 이 1억 5천 명의 취업자 수에다가 한 명 한 명의 평균 임금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취업자 수 1억 5천 곱하기 평균 임금을 곱한 거.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비력이고 이거의 전체적인 어마운트, 이 양에 의해서 미국의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이거를 가지고 그 예전에 2007년도 금융위기가 터질 때, 그래서 이건 경기 순환 사이클상 보면은 미국은 이 고용이 해고가 상당히 이제 자유롭기 때문에 이 취업자 수와 평균 임금의 곱에 의해서 나타나는 소비력이 경기가 나쁠 때는 가속도가 붙어서 줄어들고 경기가 좋아지면은 가속도가 붙어서 늘어나는데 금융 위기가 이렇게 터졌을 2007년도에 미국의 경제가 나빠지니까 사람들을 급격하게 해고를 하면서 미국의 실업률이 5% 정도 선이 든 게 10% 선까지 실업률이 증가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취업자 수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 명 있던 취업자 수가 뭐 1억 2천만 명, 1억 3천만 명으로 취업한 사람의 숫자가 줄어든 게 되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노는 사람들이 2, 3천만 명 실업자가 생기게 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임금을 줄여도 좋으니까 저 해고하지 말고 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평균 임금도 급격하게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의 금융위기가 어려웠던 이 시기에는 이 취업자 수와 평균 임금의 곱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이 상황이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경기를 부양시킨 이 효과에 의해서 지금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약 4.9% 정도 선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이제는 가속도가 붙어서 미국의 전체 소비력이 커지게 되는 게 취업자 수가 1억 2천만 명에서 1억 5천만 명으로 지금 늘어났으니까 이제는 놀던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다 일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는 추가적으로 사람을 쓰려고 하면은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을 쓰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1단계로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면서 미국의 주가가 상승한 거는 이 취업자 수, 이 머리 숫자, 이게 증가를 하면서 미국의 주가가 상승을 한 거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평균 임금이라고 하는 이 P, 이의 상승에 의해서 미국의 주가는 1단계 레벨업 할 거다. 이거를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기업이 어떤 물건을 만드는 이 생산 원가에 3대 요소가 있는데, 임금, 지대, 재료비. 이 세 개가 지금까지는 취업자 수가 증가를 하면서 임금이 상승을 했고요. 이 임금이 상승을 하면은 이 수요자들, 이 가게 입장에서 보면은 놀던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이 되니까 그동안 이 경기가 나빴을 때 이 빼앗겼던 그런 이제 차압당했던 집들을 다시 사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임금과 지대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구매력이 상승되니까 전체 매출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를 하니까 재료비, 물건을 만드는 재료비도 지금 상승하는 그런 초입 국면. 그래서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 WTI 기준으로 해서 26불까지 떨어졌던 게 50불 가까이 올라가는 그 수준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을 하고 이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금리 인상을 야기시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금리 인상 이 요인이 도대체 그러면은 미국 제넷 옐런은 어떤 요소를 보면서 금리를 인상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이제 미시적인 그런 경제 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재밌네요. 재밌어. 아시다시피 사부님 강의 특징이 뭐냐면 거시적인 큰 틀을 먼저 이해를 하는데 이제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 세부적인 미시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가 더 쉬울 것 같고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각종 그 매스컴에서 아니면 지상에서 나오는 자료들 중에 보면 미국의 뭐 취업자 수가 어떻고 임금 수준이 어떻고라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될 건데 그게 이럴 때 쓰이는 거예요. 이럴 때. 사우님이 얘기하신 이런 구매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런 소비력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팩트였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미국의 경기 순환을 또 이해할 수 있고 저희가 또 자산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지 감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 TV의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부님. 예, 감사합니다.